작년 세이코의 인기 모델인 SKX 시리즈가 단종되면서 20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이 최근에는 약 30만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세이코는 자사 라인업인 세이코5를 통해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SRPD 시리즈를 출시하여 단종의 아쉬움을 달래고는 있으나 SRPD 시리즈는 SKX 시리즈와는 약간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듯합니다. SRPD 시리즈는 분명 일반적인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SKX 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답습했고 무브먼트를 교체해서 SKX 시리즈에는 없던 해킹 기능과 수동 감기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SKX 시리즈는 ISO 200m의 믿음직스러운 방수 성능을 제공했지만 SRPD는 일반적인 100m 방수 성능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안정적인 방수 성능입니다. 두 시계는 사실 구매 가격대도 몇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편입니다. 이런 변화는 SKX 시리즈의 다이버 시계로서의 가치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패션 시계가 되었다는 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SKX 시리즈가 추구하던 아이덴티티와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낮아지고 매력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굳이 비유해보자면 SRPD 시리즈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현대적인 감성의 그랜저라면 SKX 시리즈는 옛 감성을 간직한 갓 그랜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SKX 시리즈는 여전히 구매의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SKX 시리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시계의 장단점을 토대로 단종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구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이코는 역사적 사건들이나 최근의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면 구매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의 일본 시계들, 특히 세이코의 시계는 시계 역사가 됐건 품질을 보건 시계 자체로서는 기념비적인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세계 최초의 쿼츠 시계를 생산해낸 세이코는 1970년대 7548-7000이라는 모델로 최초의 쿼츠 다이버 시계를 출시합니다. 이후 이 모델의 디자인은 90년대 SKX 시리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가지 방면에서 진화한 SKX 시리즈는 시계 입문자들을 위한 시계, 최고의 가성비 시계, 다이버 시계의 전설 등으로 불리면서 작년 단종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세이코 다이버 시계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SKX 시리즈는 워낙 유명한 시계이니만큼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고 큰 골자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KX 시리즈는 007, 009, 013 모델로 구분합니다. 세 시계는 성능 차이는 전혀 없고 디자인 포인트만 차이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007은 전체 검은색을 띠고 있고 009는 펩시 베젤과 짙은 남색의 다이얼입니다. 013은 007과 같은 구성이지만 사이즈만 조금 작아진 모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007은 케이스 사이즈 40mm, 러그 사이즈 22mm로 현대의 일반적인 시계 사이즈입니다. 단반형 베젤과 알루미늄 인서트를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SKX 시리즈의 알루미늄 인서트 경우 교체가 상당히 쉽고 파츠 부품이 저렴한 편이라서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젤은 회전감이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백플레이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요일창이 조금 특이한데 두 가지 언어를 제시합니다. 제 시계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로 구성되어 있고 아랍어로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문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한문 버전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반면 아랍어 버전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만원 정도 저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스페인어 버전을 구매했지만 한번 세팅해 놓으면 두 번째 언어를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시 방향의 용두가 있고 용두 가드 때문에 용두 사용에 있어서 조금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용두를 열고 닫을 때 걸리적거립니다. 러버 스트랩과 주빌레 메탈 스트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두 스트랩 모두 추천할 만한 스트랩은 아닙니다. 특히 메탈 스트랩의 경우 속이 텅 비어있고 찰랑거림이 심해서 디자인을 제외하면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장점을 찾아보면 새 상품인데도 오래 사용한 것 같은 착용감이랄까요? 자랑할 만한 200m 방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ISO의 검증을 받은 시계이기 때문에 방수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해킹 기능과 수동 감기 기능이 없는 7S26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안정적인 무브먼트라고 알려진 편입니다. 무브먼트 가격의 자체도 비싸지 않은 편이고 구조가 엄청난 무브먼트는 아니라서 사설업체 등에서도 쉽게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관리가 편하고 시계 입문자들을 위한 시계라는 것은 바로 이 방수 성능과 무브먼트에서 기인합니다. SKX 시리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라는 타이틀이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KX 시리즈의 장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후광, 스트레스26이라는 단점은 조금 있지만 안정적인 무브먼트, 그리고 이 무브먼트를 통한 어렵지 않은 시계 관리, 또 ISO 검증을 통과한 다이버 시계로서의 높은 가치, 호불호 없는 단정한 디자인과 만듦새, 다양하고 저렴한 파츠를 통한 커스텀의 용이성, 오랜 시간 판매를 통해 만들어진 긴 역사 등입니다. 이런 장점들은 출시 당시를 생각해도 합리적이었을 것이고 현대에 와서도 인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이 시계의 구매 가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해볼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시계라는 것이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계의 대체품들입니다. 대충 검색했을 때 이 시계는 요즘 30만원 언저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0만원대 시계를 생각해보면 후보군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장 SKX 시리즈가 단종되면서 비슷한 가격대에 소비자의 선택폭을 더 증가시킨 쉽게 더 상품화가 된 비공식 후계자의 SRPD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가성비라는 타이틀도 사실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 비슷한 스펙을 제시하는 시계들도 있고 같은 가격대에 더 좋은 스펙을 제시하는 시계도 물론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가로막는 요소는 글라스의 소재와 수동 감기, 해킹 기능의 부재, 아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본 스트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SKX 시리즈는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가성비가 뛰어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SKX 시리즈의 디자인은 다이버 시계를 전체로 두면 분명 개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이버 디자인의 대표적인 서브마리너 디자인과도 분명 궤를 달리합니다. 하지만 세이코의 시계들만으로 대상을 본다면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합니다. 분명 각기 다른 디자인이지만 묘하게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또 심지어 SKX 시리즈의 오마주 제품도 있습니다. 역사와 감성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SKX 시리즈는 긴 역사를 통한 인기, 사회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할 만큼 시계의 역사적인 가치와 내 구매 기준이 일치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계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계의 단점들을 감안하면서까지 구매해야 하는가는 의심해 볼 만한 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해 볼 만하죠. SKX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 가성비의 시계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계들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적인 측면은 존재하지요. 시계의 장단점들을 바탕으로 단점에 대한 대체제가 많은 상황에서 감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덜컥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KX 시리즈는 분명 좋은 시계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구매한다면 야 그걸 그 돈 주고 왜 사? 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무조건 인기 있다, 감성이 있다 라는 등의 이유로 구매를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X 시리즈 구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더너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